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정부가 올해 4.2% 경제 성장률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4% 내외를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진정 조짐과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는 최소한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3.7% 성장하지만 하반기에는 4.2% 성장해 올해 4.0%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DI 역시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3.7%인데 하반기에 3.9%를 성장해 연간 3.8%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반기 경제 성장이 상반기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백신 접종이 지연되거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지 않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7월 코로나19 대유행을 얼마나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경제 성장률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4.2% 경제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잠정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틱톡을 소유한 중국의 대형 IT 기업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최고 재무 책임자의 부재, 개인정보 보호 등 데이터 보안 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의 눈치보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디디 추싱 사례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 옥죄기에 바이트댄스가 알아서 해외 상장을 포기했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상장 시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최소 1,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장 이밍 바이트댄스 창업자가 지난 3월 중국 당국과 회동을 가진 이후 해외 상장을 연기하는 방안을 이미 확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LG전자가 실내와 실외를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을 선보이며 배송 로봇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국제 로봇 학회에 참가해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을 소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실내 혹은 실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4개의 바퀴를 갖춘 로봇은 바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며 주행하는 동안 낮은 턱을 만나거나 지면이 다소 불규칙해도 진동을 줄이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올해 말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이 로봇이 상용화되면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수행됐던 각종 작업들이 단순해지면서 차원이 다른 물류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불거진 PC 수요 확대가 올해 1분기에도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시장조사 기업 IDC는 올해 2분기 전세계 PC 출하량이 8,36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별로는 레노버가 출하량 2천만 대, 시장 점유율 23.9%로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HP가 1,859만 대, 22.2%로 2위, 델이 1,397만 대, 16.7%로 3위에 들었으며 애플이 615만 대, 7.4%, 에이서가 608만 대, 7.3%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성장률 55.9%보다는 크게 줄었습니다. IDC는 올해 PC 시장이 지속적인 반도체 부족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샤오미가 세로로 접히는 플립형 스마트폰을 이르면 오는 8월 출시할 전망입니다. 모바일 전문 매체인 레츠고 디지털은 샤오미가 올해 하반기 출시할 샤오미 미 믹스 플립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미 믹스 플립은 지난 4월 샤오미가 출시한 미 믹스 폴드 스마트폰 이후 선보이는 신형 폴더블 폰입니다. 미 믹스 폴드가 삼성 Z 폴드처럼 가로로 접히는 폴더블 폰인데 반해 미 믹스 플립은 삼성 Z 플립처럼 세로로 접히는 폴더블 폰입니다. 대칭형 상하
중앙화 디스플레이, 접히는 이중 힌지 구조와 후면 상단에 듀얼 카메라와 메시지 디스플레이를 넣은 것이 삼성 Z 플립 시리즈나 모토로라 레이저 2020 폴더블 폰과 비슷합니다. 샤오미 미 믹스 플립의 예상 출시가는 1만 위안, 약 177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츠고 디지털은 미 믹스 플립이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연말까지 제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이준석 대표는 셧다운제는 일부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사항이 있다며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10년 정도 제도가 유지됐지만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하며 별다른 개선점이 없어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차별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며 게임을 죄악심한 건 아닌지 합리적이고 차별 없는 규제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19세 성인 이상만 가능하게 방침이 변경되면서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세대 이커머스로 일컬어지는 인터파크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인터파크 최대 주주인 이기영 대표 등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자문사로 선임해 인수 후보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이 대표와 특수 관계인은 회사 지분 약 28%를 보유해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시가총액은 12일 종가 기준으로 약 4,500억 원으로 이 대표 등이 가진 지분 28%의 가치는 약 1,30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인터파크는 1996년 6월 설립된 국내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창업자인 이기영 대표가 데이콤 사내 벤처로 출범해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사세를 키웠습니다.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후 인터파크는 공연과 여행 티켓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공연과 여행 수요가 급감했지만 인터파크의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여행 예약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너지를 위해 인터파크 인수에 눈길을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번가, 롯데 등 이커머스 사업을 꾸리는 대기업, 사모펀드 운용사 등도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5.1%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4%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인상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최소 76만 8천 명, 최대 35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5.1% 인상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